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1부의 제목은 세월호는 교통사고, 이태원은 무질서 사고,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7시 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토요일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에 망연자실했고, 그리고 희생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신문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그 조간신문들을 전부 제가 읽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매체들의 그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금 오늘 색다른 이야기, 다른 말씀, 이런 그 조중동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제목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좌측의 사진이 세월호가 당하는 게 아니라 침몰되는 이죠. 침몰되는 사진이고, 우측은 이번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고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측 세월호 사고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그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혼란, 헌정 질서의 중단까지, 헌정의 그 중단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우측의 그 이태원 사고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또다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 세월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과학자들이 선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내놨는가? 세월호가 사고가 난 것은 과적을 했다는 겁니다. 과적. 원래 실기로 되어 있던 실어야 할 짐보다 더 많은 짐을 실었다. 과적.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배의 평형을 맞추는 평형수를 더 많이 실었어야 하는데 평형수를 많이 빼버렸다. 왜?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평형수를 규정보다 적게 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에 화물이 제대로 움직이면 안 되도록 제대로 고박을 해야 되는데 딱 고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와 무질서의 사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책임을 자동차든 선박이든 그 운송수단, 자동차면 자동차, 선박이면 선박을 운행하는 또는 운전하는 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월호의 경우에는 세월호를 운항했던 운항사, 선박사와 그리고 선장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좀 듣기에 좀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말씀을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 사고는, 제가 왜 무질서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무질서 사고의 근본적인 주체는 누구냐면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즉, 이러한 그 장소에서의 사고는 질서를만 지켰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일단 용어의 정의를 보면 교통사고의 책임자는 그 배나 비행기나 그리고 자동차를 몰았던 주체가 사고의 책임자라는 겁니다. 근데 무질서 사고의 경우는 그 무질서한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이 부분은 조심스럽고 또 반론을 제기할 분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동아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 앗아갔다 하는 겁니다.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 앗아갔다. 그 제목을 보면, 동아일보 이 제목을 보면 골목 3.2m가 잘못인 것처럼, 즉 좁은 골목이 잘못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제목의 정확한 제목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폭 3.2m의 좁은 골목 무질서가 청년들을 앗아갔다. 이게 무질서가 빠졌다는 겁니다. 죽음의 골목이 아닙니다. 폭 3.2m의 무질서가 청년들을 앗아갔다로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조중동, 우리나라 KBS, MBC, YTN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 사태,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화면을, 방송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은 YTN 화면입니다. YTN이 사망 154명, 부상 132명, 여기 20대 사망이 103명입니다. 20대가 103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대면 성인입니다. 성인입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실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좁은 골목이에요. 좁은 골목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망자가 103명이 20대가 103명이나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좀 수식어가 많습니다. 자, 골목이 좁아요. 3.2m라고 해서 좁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골목에 많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막혀. 그러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골목에,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있어. 그러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왜 제가 말씀드려 20대 정도 되면 모두가 성인이라는 겁니다. 투표권도 주어지잖아요.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인들의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경우, 좀 그런 경우가 되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질서. 저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외칩니다. 질서를 외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20대 때. 그리고 천천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밀지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밀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집회가 있고 하면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지 마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천천히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제목, 동아일보 제목,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이 앗아갔다. 청년들을 앗아갔다. 빽빽히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여기 나중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빽빽히 차 있으면 진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밀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질서 그리고 밀지 마를 외쳤어도 천천히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모두가 성인다운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희생된 사람이 뭐 20대가 103명인가요? 아까 말드렸죠. 안타깝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운명을 하시니까 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조의를 표해드린다는 것을 수십 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고를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의 특파원이 한경의 특파원이 동경에서 기사를 보냈어요. 100만 명 몰리는 일본의 시부야 헬로윈은 경찰 100여 명으로 통제가 가능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금 읽어드립니다. 도쿄 시부야에도 헬로윈 기간에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하지만 일본은 매년 100여 명의 경찰관과 1억 엔 안팎의 예산으로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 시부야가 경찰이 시부야에 투입하는 경찰관은 100명 정도이다. 대신 경시청과 시부야구 모두 매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부야구는 할로윈 기간에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조를 시행한다. 할로윈 당일인 10월 30일에서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1월 1일 밤 12시부터 새벽 9시까지 노상 음주를 금지한다. 헬로윈 당일뿐만 아니라 10월 24, 29일에도 오후 6시부터 12일까지는 길거리 음주를 금지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 음식뿐만 아니라 주변 편의점과 백화점, 소매점 등 42개 점포는 30일부터 30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주류 판매 자제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시부야역 주변 지역은 차량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나머지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전환한다.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되는 센터가 일대에는 10개 이상의 임시 감시탑을 설치해 인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우리보다는 잘 돼 있어요. 안전은 잘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본인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죽창가를 들고 싸우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룰을 잘 지킵니다. 경찰이 통제하면 경찰 통제에 잘 따릅니다. 우리는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고는 무질서 때문에 빚어진 사고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밀지 않으면 그리고 질서를 지켜서 천천히 행동하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안 보고 있습니다만 이상로를 공격할 분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국가가 이걸 이렇게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으면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이 나서서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행사 그리고 모든 일에 국가의 책임을 돌리면 어려워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걸 지금 국가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사고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파괴되는 지난 5년간의 끔찍한 대한민국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도 있고 피맛을 보고 돈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피맛과 돈맛을 본 사람들이 그 추억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다시 피맛과 돈맛을 보기를 희망하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국민들이 속았거나 아니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물론 여러분 계속해서 수십 번, 수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큰 슬픔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언론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나라 언론 누구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어디에 편승하는가 하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신문이 중앙일보입니다. 자, 중앙일보에 박종호 씨, 이분이 수석 논설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처럼 칼럼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고를 중앙일보처럼 몰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치유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젊은이를 보호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직무유기를 들 수 있다. 20대면 여러분, 젊은이는 아까도 얘기했죠. 성인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금은 어른들이 참여력을 쓸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시스템을 넘겨주지 못한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아니요. 어른들이 잘못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질서를 지켜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은 질서를 지켜라.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는 항상 위험하니까 질서를 지켜라 라고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빚어진 사고를 야 미안하다. 우리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자, 중앙일보 박종호 씨의 또 다른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봐. 윤석열 정부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초대형 참사가 특정 정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수습과 대책 마련에서 이번 정부의 능력이 판가름 날 것이다. 찢기고 찢긴 국민의 상처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경제도 안보도 결국 민심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삼가 고인과 유족의 평화를 기원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 각자 개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2m의 도로는 프랑스 파리 가면 이거보다 더 좁은 도로 많아요. 아마 내가 이게 걱정입니다. 뭐냐면 골목은 3.2m가 아니라 10m 이상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도로가 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도로는 당연히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질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희생되신 분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명을 달리하신 그분과 본인과 유가족에게는 대단한 슬픔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책임을 국가로 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책임을 기성세대로 돌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서 저를 비난한 글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질서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질서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 질서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다. 경찰이 왜 그걸 막아주지 못하느냐? 이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 슬픔은 알아요. 여러분의 슬픔 대상은 건 알지만 슬플수록 감정이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슬픔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영희 씨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를 이전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오세훈은 물러나라 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글을 여러분께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할로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인력이다.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을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100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다. 조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분의 글은 대단히 잘못된 글입니다. 이분의 글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를 즐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질서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문제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박지원 씨, 여러분 박지원 씨 잘 압니다. 옛날에 이재명이하고 또 각을 세웠다가 지금은 또 이재명이 쪽에 붙었어요. 이재명이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박지원 왜 거기에 놀러 갔냐 비난할 게 아니라
정부가 비있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을 안 했다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거죠. 명수회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은 이재명을 비난하다가 최근에 이재명으로 붙었어요. 이재명은 사퇴나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영수회담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놀러간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놀러간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행위를 다니냐는 별개로 따져야 될 문제예요. 중요하나 놀러가는 사람들도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0대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투표권도 있고 선거권 다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나라가 또 어지러워진다는,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한테 책이 배달됐어요. 제가 매주 잡지를 읽습니다.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인데요. 선동의 추억. 선동해에서 또다시 정권을 되찾아보고 피맛과 돈맛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동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선동꾼들이 설치고 그런 선동꾼들에게 속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선동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MBC입니다, 여러분. 자, MBC가 어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PD수첩에서는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와 관련한 현장 목격자, 그 다음에 실종자 가족, 그리고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고 카카오 공식 채널 PD수첩, 이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했어요. 이건 뭐냐면 당국이 잘못해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문석열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니 목격자와 실종자 가족은 연락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MBC PD수첩의 광고 내용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라 라고 이틀 전부터 홍보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MBC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에는 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옛 김세희 기자가 있던 MBC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옛날 김세희 기자가 위원장을 했던 제3노조 MBC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MBC 노조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있던 그 노동조합입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대회 10만 인파 하루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MBC가 중계를 했습니다. 이태원에 사람 많이 오라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발생한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할로윈 대회를 홍보하는 내용의 뉴스데스크 중계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뉴스데스크가 이태원 인파 운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장견 앵커는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할로윈 대회를 홍보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할로윈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라고 언급한 뒤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전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로 안전사고에 대해 경찰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중계에 나선 차현진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할로윈 데이, 시민들은 마스크 벗고 환한 얼굴,
구청도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방역과 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멘트를 하며 경찰과 구청이 산전과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태원으로 놀러오라는 뉘앙스의 홍보성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터뷰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코슈춤을 입고 나온 커플들을 인터뷰하면서 분위기를 돋우었고 마지막 멘트에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보도하여 친절하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까지 해주었다는 겁니다. 화면 속에 비친 이태원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골목마다 더 사람이 올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없었으며 오히려 금, 토, 일 사흘간 200여 명의 경찰관이 이태원 거리에 배치돼 범죄를 단속한다고 방송에 사람들이 방심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금요일 MBC 뉴스데스크는 10만 인파가 몰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중계 뉴스를 통해 경찰의 인력과 구청의 대비까지 취재를 마치고 홍보성 뉴스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랬다면 이렇게 대놓고 홍보성 뉴스 중계를 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 인파를 사고 현장으로 모이게 하는데 MBC 뉴스데스크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더욱이 금요일 편집회에서는 헬로윈데이 축제를 금, 토, 일, 사흘간 뉴스데스크에서 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생방송 뉴스 파트장 제이모 씨가 이를 중계 PD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중계 PD들이 우리나라 고유 축제와 문화도 아닌 것을 뉴스데스크에서 사흘 연속으로 중계하는 것도 과하다라는 의견을 내 금요일에만 뉴스데스크 중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김세희 기자가 했던 MBC 노동조합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대회를 홍보하는데 급급해 과도한 인파를 이태원으로 불러들인 헬로윈 참사에 영향을 준 공영방송 뉴스 책임자 박성재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MBC 뉴스가 10월 30일 새벽부터 24시간 특보를 지속하면서 참사 당시 현장음과 화면을 수백 번 반복적으로 방영하여 국민적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보도 방식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MBC 제3노동조합이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주 MBC는 아주 올바른 집단이 아닙니다. MBC는 정말 정답은 공영방송을 해체해야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 폐쇄가 정답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조중동 같은 기존의 매체들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질서를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저를 비난하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고 현장에서 숨진 명을 달리하신 분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깊이 있게 전합니다.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맞습니다. MBC 해체하라. 예, MBC는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의식이 딱 이 표시를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 레밍이라고 알죠? 레밍. 왜 우리가 옛날에 주한미군 사령관 싱글러브 소장이 한국 사람은 레밍과 같다라고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라 더 이상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레밍이라는 쥐는 한 사람이 한 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앞 쥐가 가면 계속해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있었죠. 싱글러브 소장. 근데 그 싱글러브 소장이 한국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그럴 때 자기 별 2개 삼성 장군, 이성 장군 별을 걸고 카터에게 반항했습니다. 절대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된다. 결국은 해임됐어요. 그 양반은 그분은 한국인을 정확하게 봤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결정을 내려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네, 할로윈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같은 것을 수립해서 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뒀으면 되는데 나사 빠진 것은 맞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응입니다. 기본은 뭐냐면 국민의 시민의식이 기본이라는 이 책임을 자꾸 개인의 책임을 여기 개인의 책임을 지적하는 신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인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고 자꾸 국가의 책임으로 넘기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주체 측에는 그 운송인에게 있고 이태원 사고는 개개인의 무질서에 있다. 예,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 책임자예요. 저는 행안부 장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음모론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모론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 광고하겠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가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사람의 몸에는 그 정전기가 있습니다. 이 정전기가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제 침대 위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끼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수치는 볼트입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어싱 패드에 맨 살이 닿기만 해도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거의 다 지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게 제 침대고요. 제 침대 위에는 잠도깨비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잠도깨비 깔려 있습니다. 이 잠도깨비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자기장 매트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편지고요. 잠도깨비에서 보낸 편지이고 소비자 편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편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도깨비에서 보내준 편지를 읽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겁니다. 매트 벽에 안대 방석 사용한 지 2개월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60대 후반입니다. 남들이 다 요양사 자격증을 따놔야 된다기에 일단 신청을 했지만 오래 앉을 수 없는 허리병이 있어서 몇 번이나 출석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하던 저의 잠도깨비를 쓴다는 지인 추천으로 믿고 구매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며칠 자고 나니 뻣뻣했던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또 나날이 허리 통증도 약해지면서 몸도 가볍고 피곤함이 없으니 이 어찌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이 좋아진다는 건 다 해봤지만 물리치료, 침 등 양약, 한약 의료기 등등 다 고생만 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잠도깨비는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려고 시간을 별도로 낸 것도 아닌 어차피 자는 잠을 잠도깨비에 대해서 잤을 뿐인데 기대치 이상으로 100% 만족합니다.
아파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너무 이리저리 재지 말고 구입해서 써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사용자의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면 꼭 제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핑계로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를 뭉개면 안 된다. 이것이 제 2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후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곧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